1. 떠나도 되는 사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시간이 흐르는 걸 믿지 못하게 됐다.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계절이 바뀌어도 내 안에서는 늘 같은 날이 반복됐다. 그날, 병원 복도의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 가만히 붙잡던 손에 옅어지는 온기, 그리고 숨이 끊기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사람들은 말했다. 시간이 약이에요. 이제 좀 잊으셔야죠. 하지만 그건 아마 상처를 잊는 방법이 아니라 덮는 방법일 것이다. 나는 잊지 않았다. 잊을 수도 없었다. 그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유리컵이 놓여있는 것처럼, 조금만 손을 휘둘러도 깨져버릴 것처럼. 그리고 그 유리컵 안에는 늘 아내가 있었다. 정년 퇴직한 날 후배들의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화려한 꽃다발과 케이크가 들어왔고, 앞으로 인생 즐기세요 라는 말이 서너 번쯤 공간을 맴돌았다. 나는 웃었다. 웃는 얼굴이 나쁘지 않았다. 나도 아직 사회적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웃음이 끝나자마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회사란 건 내 삶을 떠받치던 마지막 기둥이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출근은 했고, 사람들과 인사를 했고, 회의를 했고, 보고서를 썼다. 그 모든 게 나를 살아있게 유지해줬다. 하지만 이제 그 기둥이 사라졌다. 퇴직 다음 날 아침, 나는 무의식적으로 일찍 눈을 떴다. 몸은 자동으로 양치질을 했고 넥타이를 찾았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아, 나는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창문을 열어보니 하늘은 맑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막막했다. 맑은 하늘을 보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래서 나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직 살아서 심장이 뛴다면, 어쩌면 내 인생에도 다음 장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게 내가 이탈리아로 향한 이유였다. 로마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로마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낯설었다. 내가 아는 공기와는 달랐다. 살짝 건조하고 어딘가 향신료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택시 창밖으로 로마가 흘러갔다.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낡은 건물들, 골목마다 펼쳐진 작은 이야기들,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의 표정. 한국에선 보기 힘든 따스한 햇빛이 오래된 벽돌 위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 풍경은 아름다웠다. 그런데 나는 웃지 못했다.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백이 없었다. 호텔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생각보다 오래 침대에 앉아 있었다. 짐을 풀지도 않았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입 밖으로 나오면 진짜가 될까봐, 그리움이 더 선명해질까봐. 내 인생은 이렇게 늘 조심스러웠다. 마음이 조금만 움직여도 다칠까봐. 나는 여행을 왔는데도 여행자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3. 동전이 굴러온 방향. 트레비 분수는 생각보다 훨씬 북적였다. 사람들은 분수 앞에서 웃었고 사진을 찍었고 손에 쥔 동전을 던졌다. 분수 한가운데에서는 물이 쉼없이 흘렀다. 그 물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분수를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발밑을 내려다봤다. 그때였다. 동전 하나가 바닥을 굴러 내 발 앞까지 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동전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리고 그 동전의 주인이 내 쪽으로 다급히 다가왔다. 아, 죄송해요. 제 동전이. 그녀였다. 60대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단발머리에 차분한 옷차림. 그런데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맑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생기가 있었다. 나는 동전을 내밀었다. 이거 찾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동전을 꼭 쥐었다. 제가 꼭 던져야 하거든요. 왜요? 나는 묻고 나서도 놀랐다. 원래 나는 남에게 관심을 잘 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녀는 웃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웃음이었다.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요, 로마에 다시 오게 된대요.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쿡 아팠다. 다시 오고 싶다는 말이 너무나 살아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분수 대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시 오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네요. 그녀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어르신은요? 동전 안 던지세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결국 솔직해져 버렸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일까봐요. 말이 공기 속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그 멈춤에는 연민이 아니라 이해가 있었다. 그럼 더더욱 던지셔야죠. 왜요?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진짜 마지막이 되잖아요. 그녀는 동전 하나를 더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제가 드릴게요. 나는 그 동전을 바라보았다. 작은 금속 조각.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4. 둘이 걸어야 덜 길을 잃는다. 그날 오후 판테온 근처 카페에서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쓰고 햇빛은 따뜻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트레비 분수에서 만난 그녀였다. 어머, 아까 그분 맞죠? 그녀는 밝게 인사했다. 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사람과 인사를 주고받는 게 오랜만이라 어색했다. 혼자 여행하세요? 네. 그녀는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었다. 저도 혼자예요. 혼자는 자유롭지만 가끔 너무 조용하죠. 나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일정 있으세요? 그냥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럼 같이 걸으실래요? 로마는 둘이 걸어야 덜 길 잃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사람과 가까워지는 건 위험한 일이다. 내 마음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자리를 또 잃을까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위험을 감수해보고 싶었다. 좋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환해졌다. 잘 됐다. 그럼 지금부터 로마는 둘이네요. 그 말이 우습지 않게 따뜻했다. 젤라또는 달았고 마음은 덜 딱딱해졌다. 우리는 로마 골목을 걸었다. 그녀는 가는 길마다 아는 것처럼 설명했다. 여긴 진짜 맛집이에요. 저 골목 끝으로 가면 분위기 좋은 광장 나와요. 이 시간엔 노을이 딱 좋아요. 나는 어느새 따라 웃고 있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웃음이었다. 젤라또 가게 앞에서 그녀가 말했다. 전 이탈리아 오면 무조건 피스타치오예요. 이 맛 때문에 살아요. 저는 단 걸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인생을 너무 단단하게 사신 거예요. 나는 젤라또를 받아들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했다. 단단하지 않으면 무너질까봐요.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다. 저도요. 그 말이 이상했다.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앞에 있다는 느낌.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은 제 마음을 아예 보지 않았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이 말을 쉽게 꺼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차례였다.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멈춰섰다. 죄송해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에게 처음 말해보네요.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6. 바티칸의 빛 아래에서. 바티칸 성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곳의 고요함에 압도됐다. 빛이 천장으로부터 쏟아져 내리고 사람들은 말없이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은 오래된 기억을 끌어올렸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누구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왜요? 배신 같아서요. 그녀는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사랑은 배신이 아니에요. 나는 반문할 뻔했다. 그런데 그녀는 이어 말했다. 기억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나는 그 말에 숨을 삼켰다. 저는 기억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는 기억을 안고 살아도 돼요.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 순간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내 상처를 건드린 게 아니라 처음으로 내 상처를 이해해주는 느낌이었다. 나는 눈물이 흐르지 않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 있어줬다. 7. 길을 잃어야 손을 잡는다. 저녁이 되자 로마는 다른 도시가 됐다. 낮엔 밝던 골목이 어두워졌고 사람들의 발소리도 조금 더 빨라졌다. 나는 사진을 찍다가 그녀와 조금 떨어졌다. 순간 사람들이 내 앞을 가로막았고 나는 방향을 잃었다.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배터리가 꺼졌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계셨어요? 그녀였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섰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거 없어요. 그리고 조금 웃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길도 마음도. 그녀는 물을 내밀었다. 나는 그 물을 받아 마셨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혼자 다니지 말아요. 그 말이 내 가슴에 툭 하고 떨어졌다. 나는 그 순간부터 그녀가 조금 더 소중해졌다. 8. 내일도 같이 피렌체. 티베르강 다리 위에서 야경을 보며 걷는데 그녀가 물었다. 내일은 어디 가세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럼 같이 가요. 피렌체. 예술의 도시. 나는 그 이름만으로도 낯설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살피며 덧붙였다. 로마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도시고 피렌체는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도시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내일도 같이 가죠.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조금 더 살게 했다. 9. 피렌체에서 나는 다시 사람을 바라봤다.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 앞에서 그녀는 아이처럼 감탄했다. 와, 진짜 예쁘다. 나는 그 화려한 대리석 성당보다 그녀의 빛나는 표정이 더 인상 깊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진짜로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생기가 나에게도 조금씩 옮겨 붙었다. 거리 화가가 우리를 보더니 말했다. 커플이냐고. 나는 당황해서 웃기만 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그림 하나 남길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나는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 후회만 남기고 살았어요. 그녀가 내 손등을 툭 건드렸다. 그럼 지금부터 줄이면 되죠. 그 말이 이상하게 용기가 됐다. 10. 노을 아래에서 마음을 놓다. 피렌체 언덕에서 노을을 봤다. 도시가 붉게 물들었다. 중세의 건물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정우 씨는 왜 여행을 오셨어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아내가 더 크게 느껴져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시 주는 게 무서워서 도망치듯 왔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윤희 씨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웃었다. 따뜻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겁쟁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척을 오래 못합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데도 웃으려고 노력한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졌다. 10일. 돌아갈 곳.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로마로 돌아왔다. 호텔 앞에서 그녀가 말했다. 내일이면 한국 돌아가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웃으면서도 눈동자가 흔들렸다. 여행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사람은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그럼 정우 씨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아주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말해버렸다. 윤희 씨가 있는 곳. 그녀의 표정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모르겠다. 12. 다시 트레비 분수.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트레비 분수로 갔다.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나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냈다. 무심코 안에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사진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지갑 안에 넣었다. 그리고 동전을 던졌다. 이번 동전은 다시 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물었다. 그럼? 나는 대답했다. 다시 살아보기 위해서요. 그녀도 동전을 꺼내 던졌다. 그럼 저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우 씨랑 다시 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손이 닿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그녀도 도망치지 않았다. 13. 사랑은 늦지 않았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로마의 오전 햇살이 골목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생각했다. 사랑은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 떠나보낸 사람은 다시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다. 늦지 않았다. 정말 늦지 않았다. 나는 로마에서 사랑을 찾은 게 아니라 로마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